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오늘날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 6년간의 행보를 담은 영화 교황이 개봉합니다. 지난주에는 천주교회 초청으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이 영화를 감상하기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분위기에 종교를 넘어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고 교황과 나라는 책을 써서 선물하기도 하셨죠. 어쩌면 국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톨릭 평신도이고 해방신학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근수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평신도 신학자, 해방신학자로서 성서신학과 해방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근수입니다. 이 원음 방송에는 여러 번 출연했었고 최근에는 우리 오경석 PD님이 저를 좀 미워하시는지 좀 잘 부르지 않아서 좀 섭섭합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난 6년간의 행보를 담은 영화 교황이 개봉하는데요. 소장님은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기도 하시고 교황과 나라는 책을 써서 선물하기도 하셨잖아요. 그 교황님과 직접 인연이 있으신가요? 직접 뵌 것은 2014년 8월에 교황님이 직접 저를 부르셔서 한 번 뵌 일이 있고 기타 인연은 제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밝혀서 좋은 게 있고 좀 염려스러운 게 있고 그래서 또 교황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가 밝힐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인터뷰가 참 특별한 것이 네. 이제 해방신학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이제 남미와 독일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교황님께서도 사실 그러한 배경을 또 함께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교황님은 원래 교황님 되시기 전에 해방신학의 세례를 충분히 받고 또 그런 행보를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황 된 것 자체가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 교황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이제 소장님도 함께 걸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교황님에 대해 좀 잘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황 즉위 이후 6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그 아르헨티나 예수의 광구장 할 때 그때 78년에서 83년 그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쓰라린 역사를 젊은 시절에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미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도 잘 알고 그래서 특히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의 한 종류라고 불리는 그 민중신학 쪽에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학문적으로도 연결이 됐고 특히 교황님의 그 스승인 그 후안 카를로스 칸노네 신부의 책도 제가 많이 봤고 스칸노네 신부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을 또 맺었고 또 저에게 해방신학을 가르쳐 주신 소브리노 신부하고 지금 교황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사적인 인연으로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교황까지 되셨을까 하는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네. 교황 즉위 전까지의 생애를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분은 젊었을 때는 평범한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점차 나이가 들고 군사 독재 시절을 겪고 또 추기경이 되면서부터 진보적으로 조금씩 행보를 바꾼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황이 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고 특히 가톨릭 내 보수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네. 그 사실 이 교황이라는 자리가 이웃 종교인들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교황이 어떤 자리이고 어떤 분이 교황이 될 수 있는지요? 교황은 그 로마 가톨릭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가톨릭의 그 상징적인 대표자입니다. 교황이 될 수 있는 분은 세례받은 남자 신도면 누구나 후보로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그 가톨릭 세례를 받은 예를 들면 임갑식 로메로다.
이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교황 후보가 됩니다. 네. 그러나 실제 투표할 때는 추기경 중에서만 투표가 보통 되기 때문에 기혼자들은 사실상 교황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신앙심도 괜찮고 인품도 훌륭하고 이렇게 직접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추기경 중에서 후보가 되고 추기경들만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뽑히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추기경 분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으로 이제 교황을 선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투표권자의 3분의 2 플러스 한 표를 얻은 사람이 이 추기경이 됩니다. 예. 그 추기경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원래 지금 한 130여 분 되는데 80세 미만의 120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있고 그중에 뭐 건강이나 성추행 문제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 추기경 3분이 계시고요. 아, 한국에? 두 분이죠. 지금 2분인데 2분 중에 지금 염수정 추기경은 현재 80세가 안 돼서 투표권은 있지만 다음 선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교황은 교황 즉위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이 교황 관련 영화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16년에 나온 영화 프란치스코는 교황의 어린 시절부터 교황 즉위까지의 개인의 삶의 역사와 가톨릭교의 문제를 영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톨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16년 3월에 개봉했는데 한 달 만에 예. 2만 명도 안 되는 관객 결과로 전국에 150개 이상의 개봉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어허. 그 당시 이 영화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신도들에게 별로 소개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주교 신부 수녀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할 영화는 교황이 즉위할 이후부터 6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한 어떤 주제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는데 교회 개혁에 관한 그 내용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보다는 2016년에 난 영화가 저는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교황님에 관련된 두 편의 영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에 또 천주교 신자분들이 뭐 몇백만 명이 될 텐데 2만여 명밖에 안 봤다라는 것이 참 의외네요. 그렇죠. 지금 가톨릭 신도들이 600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성당에 나가는 사람은 100만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80% 정도가 지금 성당에 발길을 뜸한 상태이고 그런데 2만 명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외면당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뭐 천주교 신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좀 볼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많이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황의 인간적 면모를 다룬 이번 영화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가톨릭 교회 개혁 문제를 주로 다룬 영화 프란치스코 2016년에 개봉된 영화를 외면한다면 좀 공정하지 않다. 현재 가톨릭의 보수화된 그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선 영화를 또 먼저 보고 네. 이번에 영화를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개봉에 앞서 지난 6년간의 행보를 교황님의 행보를 잠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신학자로서 교황님의 그동안의 시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황님은 가톨릭 내부 개혁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보다 실제로 성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추기경 주교들,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교황의 교회 개혁 노력을 외면하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웃 종교와의 관계, 또 사회 정의 구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아주 많은 존중을 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오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천주교 내부 개혁이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사제 주교들의 성추행 문제, 또 여성 사제 도입 문제, 사제 독신제를 의무로 하지 않고 선택으로 하는 문제, 또 돈 비리 같은 거, 또 성직자들이 지나치게 그 독재를 행사하는 거, 이런 걸 많이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사실 그 개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만 바뀌었지 관료들이나 지배층, 상류층들은 크게 개혁에 협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슷한 예로 우리 카톨릭도 교황은 바뀌었는데 추기경 주교들 신부들이 바뀌지 않고 신도들이 무관심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둥둥의 대표적인 취지인 이웃 종교와의 관계, 네. 또 평화를 열어가기 위한 협력, 이런 부분에서 그 유다교나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좀 찾아가서 네. 함께하는 모습들도 그동안은 없었죠. 네. 근데 지금 교황은 이웃 종교와 이웃 종교인들과 면담을 자주 가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일반 신도들이 이웃 종교인들 또 이웃 종교와 이렇게 친절하게 갈등을 빚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조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좀 이웃 종교와 함께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그 교황님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참 신선하게 들리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부터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으로서는 일본 방문이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들이 그 가톨릭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용해서 현재 일본의 극우 정치를 좀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그 야심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황이 일본에 가면 원자 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 전범 행위를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마치 일본이 전쟁의 피해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거에 지금 교황님이나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주교들이 본의 아니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이번에 한국의 일부 진보적인 평신도들과 사회단체에서 교황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염려하는 면을 광고에서 한겨레신문 일면에 전면 광고를 그저께 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의 일본 방문이 특히 한일 관계, 일본의 과거 반성과 적폐 청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용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교황님은 그 한 종교의 지도자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또 대표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참 일본의 쓴소리를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황님이 일본에 방문하셔서 미사 때나 또 일본 지도자들과 그 만남에서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해야 된다.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본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가시기 전에 우리 판문점에 와서 남북한 평화를 위한 미사를 들으신다거나 그것이 안 되면 짤막하게 기도를 하신다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교황님 판문점에 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교황님을 뵈러 오셔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 이런 멋진 장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그 한국인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본에도 그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종교계에서는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나름대로 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행이긴 한데 네. 어쨌든 교황님께서도 종교 본연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황님께 이번 우리 평신도 선언의 요지를 이태리 말로 번역해서 이미 전달해 드렸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요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2015년 방한 당시를 잊을 수 없는데요. 4박 5일간의 여정이 모두 참 따뜻한 시간들로 채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도 직접 마련하시면서 기억이 좀 많이 남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교황님이 교황님을 그만두시든 돌아가시든 간에 한 번 더 한반도에 오셔서 특히 네. 평양을 방문해서 그 한국 전쟁의 그 피해를 많이 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꼭 한 번 더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지난해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 의사를 밝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깊은 소식은 제가 모르겠고요. 한반도와 북미 회담 또 남북 회담 이 여러 정치 상황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황청에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좀 확 한번 좀 이렇게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자, 이렇게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내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교황님이 뭐 종교나 또 국가를 뛰어넘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내 종교는 어떤 부분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각 종교가 자기 종교를 깨끗이 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종교 적폐 청산에 많이 애를 써야 되고 이번에 검찰개혁 국면도 나왔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에 중요한 검찰개혁에 한국 각 종교들이 내야 될 목소리를 정확히 내고 네. 촛불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거리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한국 종교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뭐 국내 성직자 수도자 4천인 그 검찰개혁 촉구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종교가 좀 나서서 해달라 하는 이야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부처님 또 본연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종교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종교인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어느 역사를 보든지 지배층이 자기 희생을 해서 백성을 위해서 노력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은 지도층, 지배층이 아니고 백성에게 있다. 우리 종교도 종교인 성직자보다는 평신도, 신도, 일반 그 신도들이 더 열심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하지 말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그 신도들이 특히 우리 원불교 성도들께서 이 문제를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영화 교황 개봉을 앞두고 교황님은 어떤 분인지 가톨릭 평신도이자 해방신학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근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